여러분, 어제 베이징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두 손이 흔들렸고 외신은 신냉전 휴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5,400km 떨어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한 전시장에서 한국 K방산이 동유럽 회랑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동북아 안보연구센터 조배호입니다. 24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어제 24시간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미중 화해가 만든 북핵 후순위 결정과 K방산 동유럽 교두보가 어떻게 한국의 5년 전략을 흔드는지 그 그림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2026년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퍼졌고 발표문은 짧았습니다. 단 4개 항목, 반도체, 관세, 대만, 우크라이나 4개 모두에서 단계적 긴장 완화에 합의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 여러분, 이건 외교적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누락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내대 의제를 푸는 대가로 북핵 문제를 후순위 의제로 미뤘습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는 외교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24년 동안 안보 정보를 다뤄온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문제가 미중 두 강대국의 공식 합의문에서 빠진 건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9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5월 14일 5,400km 떨어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흑해 국방항공 전시회 BSDA 2026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입니다. 한국 부스에 누가 동시에 찾아왔는지 보십시오. 폴란드 국방차관, 루마니아 국방장관, 체코 국방부총리, 슬로바키아 국방장관 대리 4개국 고위급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한국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논의한 의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K2 전차 추가 발주. 둘째, 천모 다연장 로켓 패키지 확장. 셋째, KF-21 보람의 부품 공동 생산. 루마니아는 이미 천무 18대, 5,2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발표된 추가 의제는 천무 18대 더 추가,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부쿠레슈티 외곽 정비창 건설입니다.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시스템 운영입니다. 여기서 LIG 넥스1의 신궁 휴대용 대공미사일 나토 첫 수출도 5월 14일 같은 자리에서 합의됐습니다. 한국 방위사업 정산화 기품원과 LIG D&A의 품질 보증 협정이 동시 체결됐습니다. 24시간 안에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관리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한국은 폴란드부터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동유럽 회랑을 무기와 정비 그리고 산업으로 잠갔습니다. 여러분, 잠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이 서울이신가요? 지방이신가요? 그리고 그곳 어머님 아버님께도 이 그림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자식 세대의 일자리가 바로 이 24시간에 결정됐습니다. 미중이 손잡은 직후 김정은이 꺼낼 수 있는 카드 3가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NLL 포격 도발입니다. 2010년 연평도 패턴의 재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0mm 신형 방사포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차 타격까지 30초, 한국군 반격까지 90초입니다. 그 60초 차이가 인명피해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카드는 DMZ 침투 도발입니다. 2024년 11월 김정은의 그림자라 불리던 박정수 대좌 가족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1호 경호 총책이 가족 전원을 데리고 사라진 사건입니다. 김정은 정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날 김정은이 직접 내린 명령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살아서 데려오든 죽여서 데려오든 반드시 찾아내라. 이 사건이 김정은 개인 차원에서 풀리지 않은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미중이 한반도를 후순위로 박은 지금 김정은에게는 이 응어리를 푸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ICBM 시험 발사입니다. 세 카드 중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 내대 합의에서 북핵을 후순위로 박은 직후 김정은에게는 존재감 과시가 필요합니다. 화성-19형 또는 신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유력합니다. 발사 시점은 5월 말 늦어도 6월 중순으로 우리 분석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카드 중 어떤 것이든 한국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관리 모드로 전환한 상태에서 즉시 군사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 동맹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 중이었는데
변수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 상황을 백악관과 한국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정부는 이미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널을 통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같은 날 부쿠레슈티에서 일어난 K방산 동시계약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동유럽 안보 책임을 공식 위임하기 직전 단계로 보입니다. 이 24시간을 외신은 어떻게 봤을까요? 세 곳을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악수가 서울을 재계산하게 만들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미중 합의로 안보 전략 재구축을 강요받다. 영국 BBC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동유럽 무기 회량을 확보했다. 세 곳 모두 같은 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잃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챙긴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BSDA가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천무를 더 판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지리에 있습니다. 흑해에서 출발해 도나우강을 거쳐 폴란드로 올라가서 발트해에 닿습니다. 이 회랑이 K방산의 대서양 진입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를 계약했을 때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2025년 루마니아 천무 5,200억 원 계약, 그리고 2026년 5월 천무 추가 18대 발주. 단순 무기가 아니라 정비창, 부품, 교육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진화했습니다. 이 한 줄을 기억해두세요. 무기 수출국에서 동맹 시스템 운영자로 격상. 이게 무슨 의미냐?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팔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국의 군대 시스템 자체를 돌리는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한국에 했던 그 역할을 이제 한국이 동유럽 4개국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손잡으면 미국은 동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의 대리안보 책임을 더 강하게 위임합니다. 자국 자원을 중동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국 K방산은 바로 그 대리 책임을 채우는 솔루션입니다. 5년 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미중 화해, 그리고 미국의 대리안보 위임, 그리고 한국 K방산 수요 폭증. 이 인과의 사슬을 워싱턴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봅시다. 2026년 K방산 수출 예상은 200억 달러, 2030년 목표는 1000억 달러. 현재 진행 속도로 보면 도달 가능합니다. 6개 나라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호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네 회사의 합산 매출이 5년 동안 4배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 방산 일자리는 30만 개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 세대가 일할 곳이 지금 이 24시간에 결정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고객에서 파트너로 격상했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부쿠레슈티 BSDA에서 발표된 KF-21 보람의 부품 공동생산 합의입니다. 이게 왜 결정적일까요? KF-21은 한국 단독 개발 전투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GE 엔진, 영국 BAE 항공전자, 프랑스 사프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쿠레슈티 합의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부품 공장도 이 공급망에 합류합니다. 이 한 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동맹국에게 무기를 공급합니다. 미중 내대 합의의 단계적 이행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 안에 한국이 챙겨야 할 일이 3가지입니다. 첫째, 북핵 후순위 보안, 자체 정찰 시스템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PAC-3 추가 도입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ND 통합 운용입니다. 정부가 이미 5월 13일 합참회의에서 이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둘째, K방산 발사대 확보. 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비창을 동시에 가동해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6년 하반기 부쿠레슈티 정비창 착공, 2027년 가동 목표입니다. 이게 늦어지면 천무 추가 계약도 늦어집니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재정에 일본과의 정보 공유 채널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단계입니다. 미중이 손잡은 지금 한미일 채널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K방산 수출 10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5%입니다. 일자리 30만 개, 우리 아들, 딸 세대의 직장입니다. 그게 지금 이 24시간에 결정됐습니다. 가족이 일하는 곳, 우리 동네 산업단지, 우리 자식이 다닐 학교 옆 공장, 모두 지금 이 외교 24시간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뉴스에서 본 미중 두 정상의 악수 사진, 그 사진 뒤에서 한국 가족의 5년 미래가 결정됐습니다. 이게 외교의 본질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이 만드는 생활의 변화. 미중이
베이징에서 손잡은 그날 한국은 부쿠레슈티에서 동유럽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바로 신냉전 휴전의 진짜 의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후순위로 밀었다는 표면 아래 한국이 동유럽 회람을 잠갔다는 본질이 있습니다. 표면을 읽으면 잃은 것 같지만 본질을 읽으면 한국이 얻은 게 더 많습니다. 24년 동안 안보를 분석해온 제 결론은 단 한 문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지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오늘 시청하신 곳 그리고 한국 K방산의 다음 무대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제가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폴란드 K2 전차 980대 계약의 진짜 협상 8개월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협상 테이블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핵심 인물 3명을 추적합니다. 조배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